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3년 3월 14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저는 4살 때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인해 안동으로 이사를 왔고 10년 넘게 안동에서 살았습니다. 안동에는 안동댐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던 저는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안동댐은 꽤나 규모가 커서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댐의 제일 윗부분을 가두는 첫 번째 수문과 댐의 중간 부분을 가두는 두 번째 수문, 그리고 댐의 마지막 부분을 가두는 세 번째 수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댐의 제일 윗부분은 수심이 굉장히 깊지만 낚시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과 끝 부분은 출입 제한 구역이라 세 번째 수문의 아래쪽으로만 낚시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안동병원 바로 앞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가 세 번째 수문 아래로 흐르는 그 물을 건너기 위한 다리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안동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저희 가족은 병원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로 그 다리 아래에서 낚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데리고 낚시 가는 것을 좋아했던 저희 외삼촌께서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같이 밤낚시 갈 걸 제안하셨죠. 저는 낚시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얼른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세 번째 수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수문을 열면 물살이 워낙에 세서 낚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밤이었지만 안동댐의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댐의 가장 윗부분으로 향했습니다. 외삼촌은 운전을 하지 않으셔서 그때 아버지께서 저와 외삼촌을 데려다 주시고서는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삼촌은 낚싯대를 펴고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라이트의 반짝임과 외삼촌의 담뱃불 뿐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전 평소에 꽤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밤 10시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들곤 했었으니까요. 근데 좋아하는 낚시를 하는 터라 너무 기뻐서 처음에는 눈이 말똥말똥했지만 시간이 12시가 넘어가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하나 꿨는데요. 그 꿈에서 댐의 두 번째 수문이 있는 그 중간 부분, 엄청 크고 수심이 엄청 깊은 그곳으로 한 남자가 뛰어내리더라고요. 분명히 누가 밀거나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남자의 자의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물속에 빠진 그 남자가 엄청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막상 죽음을 바로 앞에 두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후회스러울까 싶더라고요. 그 남자는 놓아버리고자 한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조용히 물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꿈의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요. 3인칭으로 저와 외삼촌이 낚시를 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제가 응시하고 있던 찌가 갑자기 물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낚싯대 끝에 걸어둔 방울이 땅에 박아놓은 받침대에 걸려버리더라고요.
엄청 커다란 놈이 걸리지 않는 이상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 어린 제 힘으로는 힘들 거라 생각한 삼촌이 함께 와서 낚싯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급히 낚시 가방에서 뜰채를 꺼내들었고요. 그때 삼촌은 관자놀이에 힘줄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힘겨워 보였습니다. 한동안의 사투 끝에 낚싯대 끝에 거칠던 반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고, 그때 무언가가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뜰채를 갖다 대러 그 물가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근데 수면 밑에서 검푸르게 보이던 그 형상이 수면 위로 올라오던 바로 그 순간 저와 외삼촌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건 분명 제 꿈의 초반에 나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커다랗게 벌린 남자 입속으로 하얗게 번쩍이던 그 낚싯줄과 찢어질 듯 크게 뜬 그 남자의 충혈된 두 눈은 아직까지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뜬금없이 삼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현실에서 난 소리였고, 덕분에 저는 끔찍한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 꿈속에서와 똑같이 제 낚싯대의 찌가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낚싯대 끝에 방울이 받침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땅속 깊이 박은 그 받침대가 막 흔들거리면서 구부러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꿈속과 마찬가지로 삼촌이 급하게 낚싯대를 낚아챘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뜰채를 꺼내기 위해 낚시 가방으로 향했는데, 그 낚싯대에 걸린 무언가 사투를 벌이는 삼촌을 보면서 저는 서서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속과도 너무 똑같은 상황에 그 짧은 순간에 삼촌을 도와야 하나 아니면 말려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들고 있던 뜰채를 놔버리고 삼촌에게 소리쳤어요. 삼촌, 그거 놔버려. 야, 이런 기회를 어떻게 놓치냐? 하지만 삼촌은 그 어마무시한 입질에 평생 겪어보지 못한 어떤 대여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 말을 그대로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정말 꿈속과 같은 상황이 눈앞에 벌어질 것 같은 느낌에 삼촌의 팔을 잡고 그대로 매달렸습니다. 제가 한쪽 팔에 그대로 매달리자 삼촌은 균형을 잃고 낚싯대를 놓쳐버렸고, 그 낚싯대는 순식간에 그 검푸른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라서 잠시 넋을 놓고 있던 삼촌은 잠시 뒤 저를 꾸짖었습니다.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냐면 말이죠. 너 때문에 낚싯대도 빠뜨렸다고. 근데 저는 잠시 동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꿈 이야기를 삼촌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삼촌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얼른 낚시도구를 챙기라고 하더군요. 전등을 켜놓고 재빨리 짐을 챙겨 물가를 벗어난 후에 아버지께 데리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하는 말이, 생각해보니까 삼촌이 대물낚시를 좋아해서 바다낚시도 자주 가는데 아까처럼 힘을 쓰는 물고기는 난생 처음 본다면서, 무려 1m가 넘는 대방어를 잡을 때도 저 정도 힘은 못 느꼈다면서 여기서 그런 물고기가 있을까?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삼촌도 그게 물고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저희 낚싯대에 걸린 게 물고기였는지 아니면 정말 꿈속에서 봤던 그 남자였는지는 몰라도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게 물고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후로도 저는 낚시를 정말 즐겨하지만 그 안동댐 근처로는 절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